안녕하십니까. 이슈이시다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공지사항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모처럼 딥한 내용 방송했는데 많은 분들이 미스하셔서 아쉽고 속상한데요. 제가 웬만해서는 찾아보시라는 소리 안 하는데 어제 방송 꼭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소식입니다. 어제 제가 미쳐버린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400억 달러 추가 지원 법안을 하원 통과시켰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후속 소식인데요. 이에 공화당 랜드폴 상원의원이 이 법안의 상원 통과를 막아내고 있어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라이노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미국민과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일반적인 법안 처리 절차를 그냥 제끼고 이날 바로 표결에 붙이자고 나섰습니다. 무슨 400억 달러가 애들 이름도 아니고 젤렌스키한테 주지 못해서 안달인데요. 이런 식으로 표결을 하려면 상원의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유일하게 랜드폴 의원만이 반대했습니다. 폴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400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감사관이 지출 현황을 감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안에 넣고자 했으나 뜻대로 안 되자 즉각 반대했습니다. 이게 더 어이없는데요. 400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그 돈이 어디 쓰이는지 지출 감사도 못하다뇨. 구려도 너무 구린 거 아닙니까? 이딴 바이든의 지원 예산 법안에 랜드폴 의원 빼고 반대한 공화당 의원이 단 하나도 없다니 그건 또 뭔 말도 안 되는 엿 같은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바로 워싱턴에서 수완푸드를 몰아내야 하는 이유고요. 이번 중간선거로 민주당은 물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공화당 괴물들도 다 몰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역겹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마치 공화당 의원 하나 때문에 한시라도 원조가 시급한 우리 젤렌스키 영국에서 무기를 못 받고 있어요. 이런 감성팔이를 시전하고 있는데요. 참 어이가 없죠. 랜드폴 의원은 어제 표결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에너지와 기름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나는 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헌법에 취임 선서했다. 우리는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당연한 내용의 이야기가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까닭. 지금 의회에 미국을 생각하는 제대로 정신 박힌 정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 아닐까요? 자, 이런 분에 대해서 좌파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선 AP통신은 폴 의원이 미국의 대외 원조를 반대하는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막판 수정을 요구하며 법안 통과를 지연한 전례가 수두룩하다며 과거에도 러시아 제재,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 국방예산 등 법안의 통과를 방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참 멋같은 기레기 같습니다. 아무튼 11일 하원에서 찬성 368대 반대 57로 통과된 법안은 폴 의원의 반대로 빨라야 다음 주에야 표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척심원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만약 모든 의원이 각자의 요구를 하나하나 다 관찰하려고 모든 법안을 볼모 잡으면 상원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수정을 제안할 때는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야 된다. 켄터키주의 후배 의원은 그러지 않았다고 경고했는데요. 참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니네들이 필러버스터로 엿먹였던 수많은 법안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안은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110억 달러 상당의 미국 무기, 장비, 군사물자를 이전하도록 허용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난민을 위한 경제 지원을 담았습니다. 다만 지출 감사를 할 수 없다면 그 돈 중에 얼마가 다크머니화돼서 부패 미국 정치인들에게 돌아오는지 얼마가 젤렌스키 같은 부패한 우크라이나 쓰레기들의 뒷구멍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눈먼 돈이라는 소리입니다. 간만에 생명 소중한 시카고 시장 오른발이 아닌 가벼운 발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가볍게 발로 툭 차버리고 싶게 만드는 이 사람 덕에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인 시카고가 갱들의 온상이자 경제 최악, 치안 최악의 도시가 되어버린 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범죄 도시라는 타이틀도 모자라 언론이 시카고를 이제 전쟁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 보면요. 시카고 남부가 이딴 총기 폭력으로 끔찍한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주지사,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 없이 시카고 안팎을 오가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에만 골몰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시카고 언론들이 12일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 주지사, 바이든 다 민주당 떨거지들인데 이러면 뭐합니까? 이것들 11월 선거에 민주당 뽑을 거 확 실시되는데요. 이거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공화당 후보 뽑아야겠죠.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닷새간 시카고에서는 70여 건의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11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시카고를 방문하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에는 시카고 남부에서 2건의 총기 난사 사건을 포함해 다수의 총격이 벌어져 21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말고 시카고나 지원해서 문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참나. 진짜 이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10일 오후 4시 30분쯤 시카고 남부 백 오브 더 야즈 지구에서 갱단들의 보복 살상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고요. 이어 오후 10시쯤 인근 잭슨파크에서 그룹 간 언쟁이 총격으로 번져 6명이 부상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21명이 총에 맞아 2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루 앞선 9일에는 14명이 피격돼서 2명이 숨지고 지난 7일과 8일 주말 동안 모두 24명이 총에 맞아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카고는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된 겁니다. 11일에도 3살, 6살, 11살짜리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4명이 총에 맞고 21살 여성이 총기 강도를 만나 숨지는 사건이 이어졌는데요. 이게 뭔 시츄에이션입니까? 시카고 트리뷴은 금주 들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만 3건, 지난 주말부터 11일까지 닷새간 73명이 총에 맞아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는데요. 데이비드 브라운 시카고 경찰총장은 10일 발생한 백 오브 더 야즈 지구와 갱단 간 보복 살상 사건의 용의자는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최근 총기범죄 혐의로 체포됐으나 검찰과 법원이 관용적 처분을 내려 소에게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정치 검사들의 좌파 어젠다적 보석 남발이 이 같은 치안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란 뜻이죠. 자, 이런 비상 상황에 가벼운 발, 라이트 풋 시장은 뭐 하고 있냐고요? 재선 기금 모금 행사를 위해 11일 닷새 일정으로 텍사스로 떠나답니다. 그냥 텍사스에서 발 걸려 자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욕먹는 자리에는 절대 안 빠지려는 바이든은 마침 이 시점에 시카고를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11일 시카고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열린 국제전기공 노동조합 정기총회에 참석, 친노조 기치를 부각하며 중간선거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좌파 언론들도 딴지를 걸었습니다. 좌파 언론들은 심통이 나서 바이든이 시카고 도심 호텔에서 민주당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함께 1인당 참가비가 최대 35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모금 행사를 주재했으나 시카고 총기 폭력 실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시카고 주민들은 열받아 죽기 직전인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총기 규제, 사법개혁, 폭력범죄 단속은 정치 이슈일 뿐이라면서 이 와중에 시장은 어딜 갔나, 시의원들은 왜 모두 침묵하고 있나라고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길래 왜 민주당 좌파 떨거지들을 애당초 뽑으셨냐고요. 다 자승자박입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의 말이 와닿는데요. 이 사람은 시민을 표로만 보고 입으로만 정치하는 이들 때문에 무고한 이들이 다치고 죽는다면서 민주당 정치인들과 사법 당국자들은 경찰이 용의자를 쏜 사건이 아니면 관심이 없다. 범죄자들의 삶도 소중하다는 주장만 펴고 있는 듯하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도 민주당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시카고 정치,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지 오래다. 이 도시를 되살릴 수 있는 유능한 리더를 선출해야 하나 진영 논리에 빠진 유권자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백악관 트윗 먼저 보실까요? 이 포스를 보면 바이든이 집권했을 때 흰 신발이 없었고 수백만 명이 실직했다. 지난 15개월 동안 경제는 8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실업률은 3.6%로 역대급으로 안정화된 건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이런 기록은 없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현재 백악관 공식 트위터에서 이 내용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바이든을 취임한 날 노인의 8%가 이미 흰 신발을 맞았고 본인도 그들 중 한 명이라고 말했었는데요. 그럼 완전 모순이 되는 거죠. 근데 트윗에는 왜 저렇게 포스팅이 됐던 걸까요?
워싱턴 포스트 글렌 캐슬러 팩트체크 담당자는 이 트윗을 두고 누가 백악관 트위터 계정을 관리하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주니어도 캐슬러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진리부 미니스트리 오브 트루스의 이 문제를 따지고 싶다고 했고요. 플러리버스 편집자 제릴 비어는 바이든이 취임 8일 전 1월 13일에 바이든이 흰 신발을 맞고 있는 공식 백악관 계정 비디오를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면서 사용 가능한 백신이 없다며 말한 다음 바이든이 맞은 건 설탕물 주사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2020년 12월 백악관에서 첫 번째 흰 신발을 접종했었죠. 작가이자 배우인 로스 패터슨은 이미 흰 신발은 나와 있었다면 이 트윗이 왜 허위 정보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막스 아브라함은 허위정보관리국 책임자인 니나 양코위치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라며 비난했습니다. 이달 초에 허위정보를 감독하고 검열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위정보관리국. 백악관에서부터 잘못된 정보의 트윗을 날리는 것조차 관리도 못하면서 어디서 허위정보와 기사들을 관리하겠다는 건지 어처구니 없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금요일 이슈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정신없어서 구독자님들의 애정어린 쾌차 메시지에 공식적 감사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요. 진짜로 쾌차 기도 덕인지 하루 만에 확 정말 좋아졌고요. 제가 간혹 댓글이나 감사 인사 못 전하더라도 제가 꿀꺽 먹어버리네 하지 마시고 나이 먹고 깜빡하나 보다 하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땡스 버튼을 통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트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